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들, 섹터들이 있죠. 오늘은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시그널 포착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미국 증시부터 우리나라 증시까지 쭉 훑어보는 시간을 준비했고요.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도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또 매일 11시마다 오셔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우리 이무학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큰 한 주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최악의 하락폭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다행히 좀 순항하고 있네요. 오늘의 한 주 시황평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오늘 한 주 시황평은 미국의 금융 어벤져스, 증시를 구하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영화에 빗대서 한 주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시장에 악당들만 있었는데 증시를 구해줄 어벤져스 나타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번 주는 계속 미국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 좀 발생을 했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화면 보시면 나스닥 지수는 4일 연속 어제 급반등까지 해서 11,000포인트에서 11,700포인트까지 오히려 이러한 노이즈에서도 주가가 계속 급등하는 흐름들. 제가 제 자랑은 아니지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확히 일단 맞아 떨어졌던 게 아닌가. 노이즈 캔슬링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렇죠? 어제도 악재는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장세는 악재에 둔감하고 호재에 민감하다. 안 좋은 장세는 약세장은 악재에 민감하고 호재에 둔감하다.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호재에 민감한 거예요. 분명히 악재가 분명히 있음에도 이러면 이번에 금리를 어떻게 못할 거야. 파월이 앞으로 금융통화정책 피벗이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얘기죠. 그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이게 강세장의 특성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제는 또다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또 안 좋은 이슈가 나왔습니다. 근데요. CS 크레딧 스위스 악재가 나오고 바로 또 미국 지방은행에 대해서 또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보시면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빠지다가 한 300포인트 정도 빠지다가 또 급반등에 성공해주는 모습이었죠. 어제 오후장에 어벤져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어벤져스는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JP모건, 웰스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이러한 11개 미국에 내놓으라는 대형 은행들이 뭉쳐서 우리가 구제해줄게. 퍼스트 리퍼블릭 우리가 구제 금융 나서줄게. 그러니까 정부가 앞서서 나섰다는 거. 그러니까 이 애초에 크레딧 리스크의 진원지였던 미국 실리콘밸리 뱅크는 그 나라에서 일단 돈을 대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도덕적 해이. 말 그대로 파산만 하면 나라가 구제해 주는 거야? 이러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사태들, 은행들이 은행 빚을 갚아준다? 이런 것들은 도덕적 해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이 기업들의 어느 정도의 책임 경영 또는 은행주들의 이런 시스템 전반적으로 좀 보완하는 관점에서 분명히 일단은 굉장히 큰 선물이다. 증시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파산을 한 실리콘밸리 뱅크는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은행들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나서서 한 300억 달러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n분의 1이라 그러죠. 그죠? 큰 은행은 조금 더 내고 작은 은행은 조금 덜 내고 하면서 어찌됐든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모아서 일단 사태가 커지는 것을 방어했다. 말 그대로
뭉쳤다. 이러는 것 자체가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미 금융시장에 메시지를 은행들이 던져준 것 같아서 어제 시장 흐름은 미국 증시는 반등이 나왔고요. 자, 뭐 워낙 미국 지금 뱅크 크레딧 리스크가 커져 있는 상황이니까 다른 것들이 일단 이번 주에 좀 묻혀 있지만 어제 ECB는 중앙은행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0.5포인트 금리를 하면서 0.5bp. 이제 ECB도 3.0이 됐어요. 2008년도 이후 최고치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 아니죠. 만약에 어제 금리를 인상을 못했다면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아요. 금리 인상하기로 했는데 물가가 이렇게 안 잡히는데 금리를 인상을 못했어? 그렇게 심각한 거야? 하면서 또 공포에 떨 수 있단 말입니다. 그죠? 하던 건 그대로 해야 돼요. 이 시장의 논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 유럽 중앙은행 금리 인상도 적절했고요. 잘했고요. 그리고 미국 신규 수업 청구 건수가 조금 감소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안 내려오네요. 어찌됐든 어제는 고용 지표가 좋았던 게 이제 고용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고용이 좋으면 시장이 안 좋죠. 인플레와 직결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묻혔다. 그래서 어제는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굉장히 좀 손발이 잘 맞아 떨어졌고요. 증시를 구해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에 은행 관련해서 큰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유럽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뭐 고용 지표 같은 것들도 묻힐 정도로 이 CS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던 게 이 SVB부터 CS까지 이미 한번 겪어봤던 악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증시로서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과연 코스피 다시 한번 2,400선 회복해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도 일단은 뭐 순항은 하고 있습니다. 순항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이 안 사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팥 없는 안고죠, 그죠? 찐빵에 팥이 없습니다. 좀 밋밋한 맛입니다, 그죠? 반등을 하는데 음봉이에요. 지금 갭만 떴다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 외국인이 안 사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항상 좀 외국인들이 좀 들러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안 사면 얘네들도 뭐 살 마음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미국 증시 반등폭 대비해서 대형주들의 흐름은 여전히 좀 미진하다. 이러한 좀 흐름이고요. 대신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투자들 양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하나 여전히 좀 코스닥이 강한 흐름들. 물론 코스피 빠질 때보다 코스닥은 더 많이 빠집니다. 지난 화요일 날 보셨죠? 그죠? 3.9% 장중에 한 번 꿈틀도 못하고 종가까지 그냥 내려 꽂았습니다. 그죠? 하락도 물론 코스닥 쪽이 더 세게 나오지만 반등도 일단 코스닥 쪽이 좀 세게 나온다. 자, 그러면 하락할 걸 대비해야겠습니까? 상승할 걸 대비해야겠습니까? 그죠? 하락할 걸 대비하려면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라 들 빠지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죠. 그죠? 들 빠질 거 갖고 있는다? 이거 말이 이상하잖아요. 반등을 준비한다? 그럴 때는 다시 센 종목들 반등을 예상한다면 시황관을 앞서서 그죠? 장이 빠질 것 같으면 들 빠질 코스피를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죠? 장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코스피보다는 역시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관심을 좀 가져보는 전략이 여전히 올해는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고요. 아마 오늘은 종가 라인까지 코스닥 상승 나올 것 같고요. 오늘 종가는 뭐 감히 예상해보자면 800포인트 정도, 7포인트 더 올라갈 건 남아있다. 그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장은 못 간다. 오르는 척하지만 종가 기준에서 플러스권 치고 나갈 흐름은 아니다. 그래서 가드를 딱 정해드렸다면 오늘은 조금 더 상단을 열어두시고 봐도 되겠다. 이렇게 국내 증시는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보다는 조금 더 나은 장이 오늘 연출되고는 있지만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코스닥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황 관련된 얘기들 더 자세히 나누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얘기들 나눠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 쪽의 상승을 이끄는 섹터, 오늘은 로봇 관련된 섹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문가님. 지금 상승 시그널 어느 종목들에 켜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자, 하나가 치고 하나가 떴네요. 그죠? 로봇 뜨고 전기차 졌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역시 삼성전자의 영향력이죠.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테마다. 삼성이 바라보는 방향, 삼성이 맡은 냄새, 삼성이 먹는 음식, 이렇게 삼성의 육감을 자극할 수 있는 종목들, 테마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항상 핫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 또 도화선이었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차트 보고 계신데요.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공모주가가 작년에 10,000원이었거든요. 공모주가 10,000원에 작년에 상장한 주식이 이제 13만 원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꿈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로망이죠. 그죠? 10배거, 10배 이상 주가가 오른 종목이 돼버렸네요.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처음에, 연초에 들어오면서, 그때 당시 처음 지분 투자했을 때, 그때도 샀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3만 원까지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벌써 3만 원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4배 이상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 이번에도 주가가 또 한 번 또 뛰었죠. 그죠? 삼성에서 두 번째 지분 투자. 똑같은 종목을 한 번은 12 전환사채 찍고 들어오고, 한 번은 장내 매수로 들어오고, 또 한 번은 지금 레인보우틱스가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게 콜옵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을 더 살 수 있다. 최대 주주가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옵션 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사항에 삼성 가로 가는 거야. 삼성 보우 로보틱스 되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주가가 급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테마 대장주가 뜨니까요. 다른 종목들도 계속 좀 뜨고 있네요. 그죠? 오늘 상승 특징주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다 그냥 로봇 천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중심을 잡아주니까. 그 밑에 종목들, 뉴로메카, 다시 한번 신고가 상한가에 가지고 있고요. SBB테크, 이 종목도 지금 상한가. 뉴로메카, SBB테크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다 상한가 종목이거든요. 보통 시간의 거래 상한가 종목이 다음날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테마가 세긴 세네요. 네, 오늘 이렇게 두 개 급등해주고 있고요. 로봇 말고 좀 눈에 띄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반도체, 여기도 삼성이죠. 그죠? 삼성에서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쪽에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뭐, 그렇게 쌈박한 뉴스는 아니에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뭐, 앞으로 20년간 뭐 얼마 투자한다? 그 정도는 앞으로도 투자를 원래 해왔던 규모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일본과 관련 정상회담,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서 일단 반도체주들, 오늘 상승이 로봇주들만큼은 아니지만 반도체주들, 소부장주들, 삼성은 안 가는데요. 그죠? 소부장주들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이렇게 상승 종목 간단하게 보이는 대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의 힘일까요? 삼전이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에 로봇 섹터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로봇이 뜨고 전기차가 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락 시그널들 지금 전기차 섹터에 켜지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드디어 빠지네요. 그죠? 뭐 드디어라는 표현이 좀 거북하실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너무 과열이었어요. 그죠? 특히나 이 수급 과정에서 제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거라 그랬죠.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안 사요. 지금 에코프로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 매도가요. 거의 2달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왜 기관 애들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들도 지금 지분율 거의 12%대에서 최근 상승에는 10%대 미만으로 수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고 기관도 안 사는데 주가만 그냥 계속 올라가는 말 그대로 좀 과열. 개인 투자자들의 미수, 신용, 이런 욕심, 탐욕, 이러한 물량들이 들어오는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일단 방증한다. 제가 그래서 에코프로 올라가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지만 일단 신규 매수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죠? 드디어 좀 빠집니다. 그래서 좀 빠질 때가 됐고요. 앞으로도 좀 더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대장주 무너지니까 레인보우 틱스 뛰니까 다른 로봇주들 트듯이 에코프로가 지니까요. 다른 쪽 에코프로 뭐 BM은 물론이고 지금 뭐 포스코 케미칼 또 뭐 같이 갈렸던 뭐 코스모 폐배터리에서 신소재 그러니까 일파만파로 일단 퍼지는 거죠. 올라갈 때도 양극재에서 시작해서 폐배터리, 뭐 전고체, 뭐 리튬 이렇게 올라갔듯이 일단 양극재가 무너지면 똑같이 올라갈 때 같은 논리로 똑같이 빠지는 겁니다. 폐배터리 빠지고요, 전고체 빠지고 리튬 빠지고요, 그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을 오늘 하락이 단발성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최근에 올라왔던 폭이나 올라왔던 시간이 너무 크고 길어요. 그래서 더 빠져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쪽은 약간 좀 조심하는 방향으로 다음 주까지는 조심하자. 그렇게 하락 특징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당분간의 코스닥 상승을 이끌었던 에코프로는 잠깐 쉬어가는 국면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바로 또 리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어제 저희가 11시마다 오시는 이무학 전문가님께서 딱 공략을 하자마자 쭉쭉 올랐고요. 오늘도 10%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스맥 리뷰해 볼게요. 네, 스맥 이런 SMEC죠. 오늘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어제 종가가 이뻤어요, 그죠? 어제 종가 고가 9.88% 종가까지 그냥 쭉 밀어올리는 시세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스맥도 이 로봇 관련한 비즈니스적인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보이는 액면은 실적주입니다.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막 전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공작기계 분야에서 큰 시장 점유율 뭐 1, 2위 업체 아니지만 무조건 탑5 안에 들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기업들은 다 품종 소량 생산으로, 그죠? 규모의 경제로 그냥 막 찍어서 파는 게 아니고요. 대량 주문이 아닌 품종을 여럿이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좀 특화된 이 기업이다. 공작기계 쪽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업 준비를 상당히 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윗꼬리, 오늘도 윗꼬리가 계속 좀 흔들리는 흐름은 보이죠? 네. 12 물량 때문에 그럽니다. 전환사치 물량이 또 나왔어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거예요. 삭자금은 갚아야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스맥 항상 보시면, 전환사치 물량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거 오버링 이슈 아닌가요? 물량 부담 아닌가요? 전환가격이 1,700원인데 낮은데요? 12만 대박 나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안 좋은 기업이 계속 시비가 발행되면 리픽싱 당의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 좋은 기업의 시비 어차피 갚아야 될 돈은 갚아야죠. 그죠? 대신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기업이 대학생으로 치면 학자금 대출 갚고 직장 열심히 다니다 보면 다 갚고 이제 돈 버는 날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올해 막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해서 올해 이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마진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기업이니까 12 물량들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계속 스맥 같이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맥 같은 경우에는 12 이슈, 전환사채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이 스맥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하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걱정 안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에서 대응 전략 함께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후장에서 어떤 종목들 시그널 켜지고 있을까요? 네, 오후장에 좀 오늘은 종목들 좀 말씀드리기가 좀 편하네요. 네, 장이 좋아서. 일단은 저스템부터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스템. 신규주죠. 요새 아시다시피, 금양 그린파워 최근에, 그때 보시면, 정말 뭐 주가 상장하자마자 뭐 더더더더당 뜨고 올라가는 주식,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금양그룹주는 아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어찌됐든 그냥 신규주라는 이유로 주가가 폭등한 흐름들, 그리고 뿜비 정말 이 테마 저축성 테마를 타고 5,000원 상장해서 주가가 25,000원까지 한 5배가
올라와 있는 종목. 그러니까 대형 IPO 종목들이 올해 상장을 다 철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에 들어갔다 하면 자기 재평가를 받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규 상장은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얼굴도 부어 있고 스크래치도 나 있고 지금 몸무게가 상당히 건강 상태도 안 좋은 상황. 굳이 지금 결혼할 필요 있냐? 내년에 하자. 이게 바로 이제 대형 IPO주들이 상장을 연기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어차피 아싸라하게 그냥 시총 1,000억, 2,000억짜리 작은 종목들은 IPO를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뭐 지금 하나 나중 하나 어차피 독진개찐이다라는 생각인지도 모르겠지만 대여가 없다 보니까요. 빅 대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잔챙이 종목들, 작은 신규 상장주들이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인 것처럼 상장만 했다면 주가가 지금 급등하는 현상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종 불문이고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저스템도 보시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작년 10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공모 주가가 1,500원이에요. 지금 공모 주가 대비해서 막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그러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너무 높잖아요. 공모 참여한 사람들한테만 배불리는 거지. 우리는 유통시장이라 그랬죠. 유통하는 사람들한테는 주가가 좀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공모 주가 1,500원? 안 올랐잖아요. 그죠? 주가가 오른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오늘 반도체주들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오염 제어 솔루션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습도를 이렇게 유지해주고,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반도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율입니다. 불량률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웨이퍼 불량을 방어해주고, 수율을 높여주고, 그리고 파티클을 이제 제어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수율을 계속 높여줄 수 있는 필수 부품입니다. 그래서 저스템 일단 오늘 반도체주도 상승 괜찮고요. 신규주라는 이제 특징이 있죠, 그죠? 저스템 시가총액 700억밖에 안 됩니다. 780억. 상당히 좀 올라가기에는 좀 가볍고요. 그리고 때가 때이닌 만큼 신규주와 반도체라는 일단 양수겸장 시장의 트렌드 종목이 그렇게 막 뛰어난 장비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주변 정황상 주변 땅값이 뛰는 거죠. 내 집이 훌륭한 집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분위기가 괜찮다. 그래서 저스템 오늘 반도체주 상승에 한번 묻어가는 전략, 신규주 급등에 한번 도전해보는 전략 저스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로봇주들 뜨는데요. AI 원래 양대였잖아요. 연초에 로봇이랑 AI 오랜만에 다시 볼게요. 플리토 주가가 다시 한번 베이스 캠프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플리토 어떤 뉴스냐면 단일 판매 계약 공급 공시가 나왔는데 코퍼스 플리토의 제품이죠. 계약 상대방이 글로벌 IT 기업입니다. 어딜까요? 모르죠. 그죠? 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테크 주식들은 엠바고,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요청으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매출 규모도 나왔는데 상대가 어디야? 엠바고. 유보합니다. 왜?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2023년 8월 15일. 계약 기간이 8월 15일까지거든요. 그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알려줄게. 그때까지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이 있었어. 글로벌 IT 기업이 어딜까요? 모르죠. 그죠? 알아야 됩니까? 그죠? 이 주식은 이렇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신비감 있는 재료. 말 그대로 공급 계약을 하긴 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몰라. 사람들은 행복한 상상을 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내피셜일 수도 있겠지만 뭐야? 구글이야? 혹시? 어디야? 혹시 아마존이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요. 엠바고 비밀 요청은 상감들의 상상은 항상 무조건 긍정적인 무지갯빛 상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더 행복한 나래를 펼치겠죠. 만약에 상한가 같다. 그러면 이제는 구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요. 주가가 안 가면 별로 어지럽는 기업인가 보다 이러고 말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기대치를 높일 수 있는 엠바고성 뉴스가 나오지 않았나. 주가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자리고요.
AI가 저는 뭐 여기서 다 꺾여서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워낙 대마니까요. 종목이 워낙 개체수가 많이 증가해서 빠질 때도 뭐 터프하게 빠지긴 했지만 반등 역시도 슬슬 좀 줄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는 저스템, 그리고 AI 쪽에서는 플리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 흐름 좋은데 관련해서 저스템이 또 이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기도 하고 신규 상장주로서 작년 10월에 상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공략 괜찮다라는 말씀.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엠바고성 이슈로 좀 신비감 있게 움직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보시면 괜찮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 또 다음 주 전략까지 이무학 전문가님과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종목부터 시황 얘기까지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보는 시간입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예. 오늘은 로버즈의 날, 뭐 어버이의 날에 이어서 이런 예. 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예. 어제도 저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뉴로메카 너무 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다뤘었는데 예. 제가 어제 이런 질문 드렸잖아요. 예. 이제 그만 보내줘야 될 때 아닌가요?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예. 전문가님. 했더니 아니다. 아직 한 발 예. 남았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어제 이슈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라는 예. 소식이 들려왔죠. 예. 관련해서 오늘은 리뷰를 4가지 종목을 해볼 텐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어느 정도냐면요. 저희가 처음으로 공략했던 게 1월 3일에 종목 예. 공략을 했던 로보티즈가 있고 최대 수익률이 144%를 만들어낸 뉴로메카도 있습니다. 제가 예. 너무 말이 길었죠. 예. 네, 바로 한번 리뷰 진행해 볼게요. 예,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의 경사입니다. 네. 함께 뭐 축하, 감축드려야 되고요. 맞습니다. 1월 3일 날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해서 무너졌을 때, 음봉했을 때, 이거 끝난 거 아니냐, 뉴스에 팔아난 거 아니냐,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날아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도 마찬가지 예에서 나와서 그 갭상승 뒤에 급등하고 무너져 내릴 때 내릴 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월 3일 날 똑같이 이야기했죠. 잘 갈 겁니다 했습니다. 그날 상한가를 갔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오늘 4개의 종목을 AS를 할 건데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렸습니다. 다른 로봇주는 쳐다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로보스타, LG 계열 쪽이죠. 그다음에 뉴로메카, 4개 외에는 쳐다보지 마자. 물론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SBB 테크나 이런 것들 잘 가지만은 로봇은 완성차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로봇 한 대 기본적으로 몇 천만 원 정도 되죠. 휴머노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억 단위가 당연히 뭐 2, 3억이 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이 손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거나 뭐 이런 뭐 산업용 로봇 이런 부분은 상관없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M&A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 파동은 한번 크게 상승하고 횡보 조정하고 전고점 돌파와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봉상 적 2병이죠. 올봉상 기본적으로 적 3병이 되고 힘이 강하면은 적 5병이나 적 6병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 1병밖에 되지 않았다. 무슨 걱정이냐.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재 어떤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 거다. 3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3년 전에도 현재 전기차 2차 전지가 갔을 때
1년 내내 1년 내내 뭐 어떤 소리를 했냐면은 이제 그만 될까요? 계속 그 소리를 했었습니다. 과일이다. 그게 1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마찬가지죠. 잠시 한 달 정도 조정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로보티즈였죠. 로보티즈도 이제 똑같은 이제 개념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로보티즈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현재 조정 돌파 완착 이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다는 어떤 흐름들에 해당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들은 현재 로보티즈 다음에 로보스타 한번 볼까요? 로보스타도 이제 마찬가지로 현재 저 오늘 상 근처까지 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전고점 조정, 현재 조정, 눌림목 이렇게 하고 신고가 가는 이제 패턴이 나타나죠. 파동은 절대적으로 한 파동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상한가 갔던 그 내용에 좀 해당이 좀 된다. 그다음에 뉴로메카는 제가 삼성이 지금 현재 뉴로메카는 이제 대기업 인수설이 좀 나왔죠. 그래서 한화냐 아니면 포스코 쪽이냐 이렇게 나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협동 로봇 부분들 우주항공의 뭐 로봇팔 이런 부분까지도 확장이 좀 돼주고 있기 때문에 뉴로메카가 다시 한번 급등을 해줬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 조정 돌파와 안착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은 노란톡에서는 뭐라 했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나왔을 때 우리가 딱 세 개를 꼽으면서 뉴로메카, 로보티즈, 로보스타를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보스타가 현재 뉴로메카가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가고 아침에 크게 급등하길래 여러분 나머지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타켓, 로보스타, 로보티즈 아침 시가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대박이 났던 그런 부분인데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그런 생생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현재 후발주 로봇 관련된 후발주 부분들은 이제 다시 정확하게 제시할 거고요. 또 삼성이 노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로봇 기업이 또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도 노란톡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공유를 좀 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로봇 섹터가 이렇게 강세인데 4개의 주도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좀 놀라운 일인지는 몇 번 강조드려도 모자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4가지 모두 전고점 돌파 후 안착하는 그런 차트상의 유사점들도 보이고 있고 사실 내가 팔면 오르더라라는 것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매수는 기술이고 또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예술적인 차트 분석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저 노란톡방 통해서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삼성이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어디에 또 수급 시그널이 들어오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캠트로스의 불이 켜지고 있는데요. 양극재용 바인더를 국산화하는 것에 성공을 했습니다. 양극재 우리가 많이 다뤘던 종목이긴 한데 오늘은 5%가량 빠지고는 있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17%가량 조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고점 대비해서 지지 라인을 어떻게 잡는지 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예, 이제 캠트로스에 대해서 일단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캠트로스 부분들은 양극재용 바인더 부분들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네. 아래 양극재는 알루미늄 위에다가 양극 활물질을 하고 전도제하고 이제 바인더를 바르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좀 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제 음극재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양극재의 바인더가 따로 있고 음극재 바인더가 따로 있는데 왼쪽에 보시는 PVDF라는 어떤 이름의 양극 이제 바인더가 현재 국산화에 성공하는 부분들이 캠트로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외국산에 거의 의존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매출들이 급증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오른쪽 거는 음극재용 바인더인데 요거는 현재 여기서 이제 국산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만 이런 흐름들의 구조를 보인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캠트로스는 화학 전문 기업으로 여러 가지 기술을 화학 관련된 공정 관련된 뭐 현재 고분자, 합성, 화학, 배분 뭐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기술은 어떤 거냐면은 수소 연료전지 전해질 시범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설명하려면 10분, 20분 걸리죠. 근데 네. 1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네. 연료전지 스테이크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네. 그러면은 수소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수소 이렇게 물을 전기에 불하면은 어떻게 되죠? 산소하고 수소와 수소. 수소가 되죠. 네. 그럼 이걸 반대로 하면은 수소가 산소가 만나면은 합치면 물이 전기가 발생이 되는 전기가 거죠. 발생해요. 물하고 전기가 발생되죠. 그 원리입니다. 이쪽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소가 이렇게 들어가고 수소가 이쪽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해주고 외부의 산소를 유입시키면은 여기서 물이 생기고 전기가 발생한다. 나오겠네요. 이 원리인데 전해질은 뭐냐면 이 가운데 회색, 살색 같이 생긴 거죠. 네. 그게 전해질이고 현재 왼쪽, 오른쪽 검정색하고 약간 현재 회색 기판 이게 중요한 메인층인데 그 살색과 같은 그 전해질 막을 네, 여기서 캠트로스가 생산을 만들고 있네요. 합니다. 막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을 좀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파일럿 생산도 하고 본격 양산화 과정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 또 네.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뭐 궁금한 거 캠트로스가 그러면 지금 사업 모델이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살색의 전해질을 만들고 있고 예. 또 아까 보여주신 바인더도 국산화를 시켰기 때문에 예. 두 가지 좀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양극재를 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 특히 캠트로스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있을까요? 이제 캠트로스가 특장점은 현재 그 이야기했다시피 그 현재 그 수입에 의존된 것을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대부분 그 납품을 그쪽으로 할 거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제3공장을 증설을 하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에 있어서 거의 핵심적인 어떤 소재이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전해질 현재 전기차에서 불에 타지 않는 현재 전해질 이것도 특허 생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양산화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특화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근데 급등을 했을 때는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파동이 아니라 한번 절반이 꺾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절반이 꺾어지고 그다음에 반등했다가 눌림목이 됐고 쌍바닥은 5일 주기로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늘 음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음봉이 이중 눌림목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1선 근처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매수 시점은 음봉의 중심을 회복하는 거를 보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든지. 그다음에 21선이 깨지면은 당연히 손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의 그 공장 증설도 계속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21선도 잘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도 포착해 보겠습니다.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오늘은 CS 윈드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풍력타워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또 미국 캐파에 증설한다 이런 이슈도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6%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큰 음봉을 만들어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어떻게 될지 성장성까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자, CS 윈드 같은 경우에 현재 며칠 얼마 전에 했던 CS 베어링의 네. 지주회사고 CS 윈드가 있고 CS 윈드는 알다시피 그 선풍기의 그 목 네.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걸 만들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대 뭐 대 같은 깃대 거죠. 같처럼 네. 생긴 거. 여기에 엄청 이제 많네요, 보시면은 공장이. 타이완에 있는 어떤 네. 그런 거죠. 원통용.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거 원통용을 연결하는 것이 이제 길게 뭐 100m씩 올라서는 그런 부분에 뭐 특화된 부분인데 네. 결국은 CS 윈드가 글로벌 그러니까 베트남이 뭐 전 세계 전진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풍력의 어떤 그 핵심 메카를 부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CS 윈드
윈드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터키, 타이완 각종 공장을 다 짓고 완성이 되고 있는데 특히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좀 베스타라는 현재 그 풍력의 메이커의 공장을 인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제너럴 일렉트릭에 납품도 하고 있고요. 지멘스도 납품이 들어갈 거고 성장성도 높고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IRA 발효가 되면서 네.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러네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해상풍력 프로젝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프로젝트가 많이 양성화되고 있고 또 그린 산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열받는 데가 이제 유럽이게 되겠죠. 네. 유럽에서 우리도 유럽판 원자재법 한번 해보자. 네. 그다음에 탄소 중립법 한번 개정해보자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유럽에 이렇게 포르투갈하고 현재 터키에 터키에 있죠. 공장이 있다고 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해서 일시적으로 회계법에 일시적인 영응 감소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할 수밖에 없고 조만간 탄소 중립법하고 원자재법이 호재가 발효가 되면은 본격적인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CS 윈드의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유럽의 예. 어떤 이 IRA법 관련해서 좀 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그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중장기 지금도 계속해서 발주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풍력 발전을 하고 있고 유럽도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발주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진행 중이군요. 탄력이 더 이제 심한 이야기죠. 작년에 한번 시세가 낮고 조정 보이고 올해 또 다시 한번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CS 윈드는 뭐 크게 어떤 상승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2단으로 올라갔던 그 모습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한번 파동이 이제 돌파 완착해주고 2단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이 2단에 올라온 것에 대한 중심을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지켜주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흐름으로 보면은 최근에 올라왔다가 뭐 오늘 약간 운봉의 형태가 되는데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행보회사에는 급등했다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어느 날 추세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변곡점으로 좀 작용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수 시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리고 분할 매수로 해야 되는데 운봉의 중심이 회복이 되면은 마지막 확인 매수하는 거 좀 잊지 마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세선 아래에 하단선이 깨지면은 약간 비중 축소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과 유럽의 폭력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CS 윈도였고요. 대응 전략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차트로서 확인해 볼 종목은 솔트룩스인데요. 인공지능 고객센터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묶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미 오늘 7%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전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을지 돌파해 준다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예. 솔트룩스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 우려 상황이 있죠. 그런 이미, 부분들은 네, 그렇죠. 로봇에도 이미 검증이 좀 됐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솔트룩스도 약간 많이 올랐는데 시총으로 보면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이제 솔트룩스의 이제 기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알아셔야 되는데 기업의 내용 같은 경우 보면은 인공지능 고객센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AICC라고 되어 있죠. 네. AI 컨택센터, 고객센터를 의미하는데 고객센터가 주로 이제 음성으로 하는 고객센터도 있고, 그렇죠. 자동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챗봇으로 하는 거 있고. 근데 지금 솔트룩스가 우리나라의 관공서나 대기업 이런데 대부분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챗봇 서비스, 콜봇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공지능 서비스도 하고 있고 이런 매뉴얼 때문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가적인 것은 뭐냐면은 메타 휴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음성, 그다음에 텍스트로밖에 서비스가 되지 않았죠. 그걸 이제 메타 휴먼을 가지고
현재 화상 현재 영상으로도 이제 인공지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음 장을 이렇게 넘겨 보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인공지능이 더 활성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객 대 메타휴먼으로 이제 화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 그다음에 그림, 문자, 목소리 다음에 화상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뭐냐면은 AI 메타휴먼을 내 비서처럼 활용한다는 거죠. 나의 또 다른 아바타 형태로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스튜디오를 꾸며놓고 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거, 제스처 이런 것들을 딱 그 현재 영상 처리하고 인공지능 그대로 합성해서 나처럼 하는 거고 나는 나지만은 현재 똑같이 나의 목소리 이야기하고 그 대신 지능은 훨씬 인공지능처럼 네. 완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메타휴먼이요. 그렇죠. 그래, 메타휴먼이 되기 때문에 이런 융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B2B를 하고 있는데 B2C 사업을 하는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은 약간 뭐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로봇만큼이요?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조만간 B2C 사업하면은 나도 이런 아바타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서 테스트하고 이거 유튜브에서 네가 알아서 다 해 하면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의 성장성은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장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솔트룩스 부분들이 지금 대장주가 가면은 모든 것이 현재 추세 이탈이 되면 모든 것 끝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현재 이것도 마찬가지죠. 로봇주에서 했던 거 정고점, 저항, 조정, 그다음에 돌파, 안착 일어났죠. 맞죠? 그리고 나서 현재 움직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정고점 층을 깨지면은 손절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집중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로봇 다음에 인공지능의 또 흐름들이기 때문에 대장주가 솔트룩스, 여기 메타 휴먼의 서비스를 하는 데가 솔트룩스, 그다음에 마인즈랩, 그다음에 후발주는 이스소프트입니다. 그래서 이 위의 부분들은 좀 현재 물론 현재 메타 휴먼은 딱 3개의 업체에서만 하고 있고요. 나머지 뭐 위세 아이텍이나 뭐 이런 그 부분들, 바이브 컴퍼니나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은 인공지능 관련된 흐름들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그 외에는 좀 로봇처럼 하지 마시면 됩니다. 왜냐? 급등했다 급락하니까 괜히 물먹기만 하고 추세적 상승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음성과 텍스트를 넘어서 메타휴먼까지 발을 뻗치고 있는 기업인데 메타휴먼 관련된 기업은 3개뿐이 없다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한번 유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었고 이 코스피가 2,400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분들께서 좀 대응 전략 어려우셨을 텐데요. 다음 주 대응 전략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이 발길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좀 매도하는 움직임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FOMC 회의 결과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나와줄 수가 네.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외국인의 흐름하고 환율하고는 거의 일치가 좀 많이 되죠. 그래서 환율 차트를 뭐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제 다른 이제 프로에서는 현재 원달러 환율을 1,330원을 넘지를 못한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1,330을 넘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보이면서 헤드앤숄더 형태로 떨어지면서 오늘 추세 이탈이 21선 추세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원달러 흐름들이 20일과 60일 사이에 한동안 갇히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들이고요. 외국인의 매수 기한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종가로 21선이
확실히 이탈이 됐다. 그래서 다음 주는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거래소 지수의 차트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20일, 60일 흐름입니다. 61선이 이제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흐름이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21선이 뭐냐면은 골든을 했다가 이렇게 데드를 했다가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골든하고 현재 데드가 나지 않고 눌림목 지지골드가 나타나면서 이런 그 정배열의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3월 22일 이후 또는 3월 24일 전후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완연하게 대세 상승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주신 3월 22일과 23일 춘분이지만 동시에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이 이후에는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환율 시황도 안정되고 있다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후에 더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저희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1,500번 입장코드 입력 후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더 자세한 얘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입니다. 수익률과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저희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